네, 지금 시각 10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코너죠.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머니클래스, 오늘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인데요.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의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따끈따끈한 키워드부터 바로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거 뭐 조금 전에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또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3.5%였었는데요. 네. 한 번 더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6번 연속 동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 이 표 많이 보여드렸었죠. 네. 우리의 기준금리는 3.5%, 미국은 5.5%. 기준금리입니다. 이건 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2%포인트를 이제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그런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올릴 만큼 해당 경제가 버틸 수 있다. 튼튼하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물가적인 부담이 존재합니다. 유가도 다시 지금 꿈틀대고 있고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현재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미미하게 있었지만 네. 우리의 펀더멘탈, 우리의 경제 여건이 아직은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만큼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동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11월 말에 한 번 정도, 한 번 이제 금통위가 더 남아 있고 미국은 이제 12월에 남아 있고 이제 남아 있는데 네. 미국이 11월 초에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아마 그때를 보고 마지막 남은 11월 금통위에서 뭐 동결을 할지 한 번 더 인상을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기본 틀이 조금 더 좀 강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이제 금리가 이제 높으면 뭐 당연하게도 전 세계 자본이 미국 쪽으로 좀 더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 주식을 그동안 좀 많이 파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금리라는 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하나는 중앙은행이 오늘 뭐 한국은행이 결정했던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바탕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금리, 채권금리라는 게 있는데 네. 현재는 그동안에 미국이 훨씬 높잖아요. 기준금리가 2%포인트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자금, 외국인 자금이 안 빠져나갔어요. 그 이유는 기준금리는 벌어졌지만 네. 시장금리는 거의 미국이나 우리랑 비슷비슷한 뭐 4%였었는데 네. 문제는 여러분들도 최근 뉴스를 보셨지만 미국의 국채금리, 미국의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자본이 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의 한번 그동안의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여름까지 6월까지를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무지무시하게 많이 샀어요. 거의 그러네요. 12조를 사게 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많이 사서 왜 이렇게 사지라고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보십시오. 6월을 기점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7월 한 달만 해도 거의 2조를 팔아서 그동안에 한 12조 산 것 중에 벌써 거의 한 4조, 5조를 또 팔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여기에서 기준금리 차이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금리 차이가 더 네. 벌어지게 될 경우 돈은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355원, 다시 1,360원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뭐 외화자금 유출에 대해서 아직은 괜찮아 했겠지만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라인에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저는 이 정도에서 좀 멈출 거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제 4.9%도 넘어갔거든요. 만에 하나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상당히 이제 패닉 위기가 옵니다. 쉽게 생각해서요. 은행 가도 이자를 5% 6% 주는데 네. 굳이 뭐 주식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 급등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언제 미국 금리, 시장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 채권 금리가 떨어지느냐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어떤 투자
이 자본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금리가 더 오르면 더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기업 실적 시즌. 증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반등할 요소를 찾는다면은 역시 이제 실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테슬라와 넷플릭스 양대 산맥 두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 테슬라부터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최근에 자동차 가격을 많이 낮췄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팔려고. 그래서 그것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전분기 대비 이익률 모두가 급감한 상황이었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순이익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네. 매출은 뭐 가격을 깎아줬으니까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닥 그렇게 이제 가격 인하 효과가 없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었고요.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순이익도 좋았었고 이런 OTT 업체가 가장 중요한 게 가입자 아닙니까? 그렇죠. 3분기에 신규 가입자가 네. 876만 명. 어. 전 세계에서 870만 명 이상이 새롭게 넷플릭스를 가입했다고 해서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외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하신 분들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들이 좀 전해졌는데요. 자, 미국에 이어 또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나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닝 시즌은 뭐 전 세계에서 같이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 어닝 시즌 시작은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을 했었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꽤 선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1분기, 2분기 1조의 영업이익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조 단위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LG전자도 상당히 선전을 했었고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SK 하이닉스 여전히 적자이기는 하나 그 D램 쪽에서는 아마 좀 적자를 끝내지 않았을까. 네. 흑자를 돌아서서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랜드는 아직도 어렵지만요. 그러나 하이닉스에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아마 이번 3분기에 거의 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3조 5천억으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이닉스와 현대차는 앞으로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분위기를 전해 주셨는데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네. 4분기에 조금 더 뭐 나아질 어떤 그런 전망은 그러기 있나요?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시장 금리인 국채 금리가 어서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자꾸만 5%를 향해 가는데 이러면 완전 긴축이 네. 되거든요. 돈들이 빠져 나오질 않겠죠.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이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뭐 여기 표에는 안 나왔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은 3분기 실적은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좀 실망스러웠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인가요? 보면은 그 중국의 어떤 실적이 그래도 좀 예상외로 괜찮았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는데. 네, 어제 보니까 3분기 성장률이 네. 생각보다 잘 나와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시장은 계속해서 미국 쪽, 특히 네. 미국의 시장 금리, 채권 금리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서 큰 틀에서 오늘도 굉장히 주식 시장이 현재까지 네.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시장 금리, 그 채권 금리가 떨어지려면은 미국의 어떤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나요? 첫 번째로 네. 미국의 연준이 우리에게 강력한 사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1월, 12월 남아 있는데 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야. 아.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좀 사인을 준다면 일단 좀 시장 금리가 꺾일 것도 떨어질 것도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사인이 나와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 예. 저 이렇게 장기 금리가 채권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고용이 나빠진다든가 네. 소매도 뭐 소비도 꺾였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네. 건데요.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살짝 그 희망의 그 사인을 좀 줘야 되는군요. 네, 이제 다 됐다 금리 인상.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뭐 이스라엘 정세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쪽의 정세도 그렇고 계속 이게 안 좋아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또 네. 장기화 계속 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의 경제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일종의 추경,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경을 네.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도 도와줘야 되고 이스라엘도 도와줘야 되니까 앞으로 더 채권을 찍어내서 뭐 추경하겠다. 이것도 금리 급등이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 쪽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돌아서 금리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채 금리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불법 공매도 적발.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이 이 무차입 공매도 약 한 560억 어치를 쳤다. 그래서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다라는 게 내용인데요. 공매도도 어려운데 네. 무차입 공매도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허용하는 것은요. 주식 있는 누군가한테 주식을 대차, 네. 빌려야 됩니다. 빌린 다음에 그 빌린 주식을 가지고 미리 팔아놓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 공매도 주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누구에게 이제 빌렸겠죠. 뭐 국민연금한테 빌릴 수도 있겠고요.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향후 이 주가가 쭉 떨어져서 뭐 5,000원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공매도 판 사람이 5,000원의 주식을 사서 자신의 빌렸던 사람한테 갚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10,000원에 미리 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5,000원 이익이 남아있는. 이게 공매도로 돈을 버는 방식인데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은 맨 처음에 있는 저 대목에서부터 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즉 외국계 기관이 대차를 하지 않고 없는 상황에서 미리 허위 주문을 내버린 거죠. 네. 560억 어치를. 그러니까 마치 봉이 김선달처럼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금감원장도 강력한 최고의 과태료 매기겠다. 뭐 가능하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현재 국민들 청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네. 바라는 것은 두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뭐 주식을 빌린다, 뭐 대차 빌렸다 하는 것들이 현재 디지털 시스템이 아니라 수기로 내가 빌렸어. 그래서 나중에 맞춰보고 있으니까 이걸 좀 시스템화해달라는 요구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에겐가 이제 공매도를 쳤어요. 그리고선 상환을 해야 되는 기간이 개인들은 90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은 주식이 떨어질 줄 알고 공매도를 쳤는데 90일이 지났는데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요. 네. 그럼 일단 90일로는 판을 끝내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포지션을 아웃했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들은 예, 개인들은요. 하고 외국도 그렇게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리볼빙 제도를 외국계 기관과 큰 손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거는 3개월이 90일이 지났는데도 리볼빙을 걸어서 또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 악재는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들에게 이 너무나 상환 기간이 없이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겠죠. 그걸 기다리고 예, 있겠죠. 그걸 네. 기다리고 계속 공매도로 주가를 누른다 해서 지금 두 가지를 청원한 개인이 5만 명이 넘어 있는데요. 네. 과연 이번에 금융당국이 뭐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저 상환 기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 공매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공매도의 어떤 그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있는데 현재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긍정적이라는 것은 가치도 없고 이익도 잘 안 나는 게 기업이 주가만 오를 때 공매도를 때려서 주가를 제자리를 찾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매도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거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공매도를 갖다 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운영에 있어서 본질을 좀 벗어난 그런 측면이 분명히 네, 분명히 공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를 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이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 많이 했죠? 1번 공모주, 2번 공매도, 3번 순매도입니다.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요. 두 분 뽑아서 방송 끝날 즈음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